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겐 얼마 전 웃기고도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 후 10년 동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충이 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고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건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게 되었고 집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도전했답니다.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제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한 것 같아 자격증 공부와 그림 그리는 취미로 하루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 도전들을 계속하다 보니 저는 자격증을 무려 4개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자격증으로 취직할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을 다니냐며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는 말에 주눅이 들어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처럼 가정주부로 사는 40대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기만 할 것 같아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 일은 온라인 마케팅이었는데 글솜씨가 제법 있는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어 노트북 안에서 제 인생을 펼칠 수 있었답니다. 2달이 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다 보니 제 통장에는 중소기업 과장 수준의 월급이 들어오게 되었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는 바람에 우울한 감정을 조금은 지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여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버느냐고 막말을 하며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자기 옷이나 빳빳하게 다려놓으라고 식모 취급을 하더군요. 물론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친절했었는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살다 보니 그렇게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실질적인 가장은 남편이었고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결국은 제 가슴만 아프고 속만 썩어서 한 발 물러나는 게 습관처럼 배웠답니다. 여하튼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제가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 재미가 있었으니 이것마저 사라져버리면 저는 숨통이 막혀 더 우울해졌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의 오후였어요. 그날은 저 혼자 집안 대청소를 하며 기분 전환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 남편은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놓고 제가 치우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의 물건은 건들지 않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를 해나갔죠. 그러자 현관 앞에 버리려고 모아둔 쓰레기 더미는 마치 작은 산을 이룰 만큼 많았어요. 혼자서 3-4번은 버리러 나갔다 올 만큼 말이죠. 그래서 전 고무장갑을 낀 채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버릴 물건을 날랐어요. 그런데 어찌나 힘이 들던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때 분리수거장에서 웬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제가 여러 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지 도와줘도 되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겠어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고개를 흔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 도움을 주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테니 버릴 물건을 가져다 주면 옮겨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느껴졌고
저보다 한참 어린 남자가 사심이 있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들어. 그럼 무거운 짐만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사는 9층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조용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가져다 주는 짐을 말없이 받았고 곧 저와 함께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분리수거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짐을 버리고 나자 그 남자한테 고마운 마음을 느꼈고 몇 동 몇 호에 사는 분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희 집 바로 아래층에 산다고 하더군요. 요즘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만큼 이웃끼리 왕래할 일이 없었으니 저는 놀란 얼굴로 남자에게 아래층에 사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죠. 저희는 통성명을 하고 헤어졌고 다음에 우연히 만나면 인사나 하면서 지내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저는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젊은 남자와 대화를 해서 그런지 묵혀있던 감정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밤 잠들려고 하는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이에게 안겨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색하긴 했지만 저도 여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제가 먼저 남편을 안았죠. 하지만 그이는 귀찮아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게다가 거울 좀 보고 들이대라는 막말까지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의 태도가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 그냥 참고 잠이 들었고 이튿날 그의 말대로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의 주름살과 거칠어진 피부를 보며 마음속으로 신세 한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온라인 마케팅을 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피부과로 향했어요. 이제라도 관리하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으니까요. 며칠의 시간을 두고 레이저 시술을 하고 피부 케어를 받자 남편은 주책 맞다는 말을 하며 돈이 썩어나냐고 성질을 냈네요. 정말이지 그이는 저를 여자가 아닌 식모로만 보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일 피부 관리와 홈 트레이닝을 하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두어 달 지나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몇 년은 더 젊어 보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변한 걸 하나도 몰라보았고 여느 때처럼 저만 보면 밥만 찾았어요. 그래도 전 변한 제 자신을 만끽하려고 시장을 가더라도 곱게 화장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나갔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제 만족이었기 때문에 시선 따윈 상관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외출을 하다 보니 제 또래 주부들의 부러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남자들의 시선 또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2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인기가 제법 있었던 터라 자주 상상에 빠지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집에서만 부업을 하는 게 지겨워 단장을 하고 노트북을 챙겨 집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거기서 일하면 왠지 제가 더 우월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커피를 마시며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렸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며 인사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 집 아래층에 사는 남자였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자 그 남자가 제 테이블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라 보는 눈이 있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웃끼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어 그를 제 앞에 앉게 내버려 두었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 관리한 얼굴과 화장, 바뀐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패션을 하나하나 칭찬하며 너무 예뻐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꾸미고 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죠. 그래서 전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빵이나 케이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저희 테이블에는 맛있는 간식이 잔뜩 올려져 있었고 수다도
잔뜩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밝히게 되었고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었어요. 그 남자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저처럼 회사에 출퇴근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고객들을 만나는 게 일이라고 했답니다. 저와 그 남자는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고 저는 그동안 못다한 수다를 풀며 스트레스를 저 멀리 날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제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간 저는 볼일을 보고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고 향수를 꺼내 2번 뿌리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아래층 남자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통화에 방해가 될까봐 천천히 걸으며 통화가 끝나면 자리에 앉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테이블에 점점 가까워지자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답니다. 아래층 남자는 전화 너머의 친구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며 웃더니 연상의 여자이고 2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느낌이 무척이나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래층 남자가 좋아한다는 여자가 저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40대 유부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게다가 저는 그 남자가 일부러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타이밍에 전화 통화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마음을 넌지시 전하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 남자의 전화를 끊자 저는 곧바로 자리에 앉았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한 아래층 총각의 얼굴을 뚫어져라 봤어요. 그러자 제 심장이 고장이 났는지 너무 쿵쿵거려서 그 남자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까지 떨었고 이내 머릿속으로 난 유부녀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되뇌이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저의 설렘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마주 앉아 있는 아래층 남자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갔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자리를 일어섰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줍게 인사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저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때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받지 않더라도 일단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번호를 눌러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남자가 문자라도 보냈을까 하며 1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래층 남자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며칠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렸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이런 몹쓸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남자를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9층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어쩌면 그 남자가 외출하는 길에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우연은 생기지 않았고 저도 곧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에 대한 설렘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까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와 있더군요. 바로 아래층 남자였죠. 그는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 남자에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시간이 있으니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에게 다시 문자가 왔는데 집도 가깝고 하니 지금 아래층 자신의 집으로 오면 안 되겠냐고 문자가 왔어요. 순간 저는 너무 떨려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엔 이상한 쪽으로 상상이 되긴 했지만 이웃집에 잠시 놀러 가는 게 이상할 게 있을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저는 바로 화장대로 달려가 곱게 꾸몄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제일 비싸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네요. 이윽고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 남자의 현관에 다다랐고 벨을 누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잘생긴 얼굴을 내밀며 저에게 들어오라고 일렀어요. 이에 저는 쭈뼛거렸는데 남자가 괜찮으니 들어와서 잠시 중요한 대화를 나누자고 하며 친절하게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결국 아래층 남자의 집에 들어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게 되었고 그가 내어주는 커피를 마시며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눈빛을 보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 몰래 한번 만나자 이 지경이 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소파 옆에 있던 자기 가방에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펼치며 중요하게 할 말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라며 저를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꺼낸 파일 속의 종이를 꺼내 들며 남편과 제가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의 입을 보며 이어지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게 바로 보험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던 저는 그에게 보험 때문에 나를 부른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지난번에 컨설팅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자신은 보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카페에서 그가 좋아하는 연상의 여자에 대해 궁금했고 그 여자가 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물어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결혼한 여자가 총각에게 저를 좋아하냐고 묻는 게 비정상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 연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야, 나 일하고 있어.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하고 끊었습니다. 이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자는 얼마 전에 생긴 연상의 여자친구라고 자랑을 한참이나 늘어놓더군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남편과 제 보험을 가입하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 집으로 들어가 이불킥을 신나게 했답니다. 그날 이후 아래층 남자와 우연히 만나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곤 했는데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주 반갑게 인사를 건넸네요. 그렇게 저의 설렘은 망신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남편과 어색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정말 지루하고 외로운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꽃다발을 남편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이 저와 남편의 결혼 10주년이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실망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저에게 그동안 무료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앞으로 돈독하고 사랑이 깊은 부부가 되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때 그 순간 저의 심장은 아래층 남자를 만났을 때보다 심하게 빨리 뛰었고, 그이가 저를 안아주자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는 오직 남편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록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재수없긴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는 건 이 세상에서 그이가 유일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결혼 10주년을 맞아 달콤한 밤을 보내는데 너무 기뻤답니다. 게다가 며칠 뒤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이라 남편과 시부모님이 엄청나게 기뻐했죠. 게다가 남편은 180도로 변해 연애 때 저를 대했던 것처럼 아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답니다. 지금 저는 만삭의 몸이에요. 다음 달이면 예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참 웃기고 슬프기도 하죠? 제가 너무 외로워서 잠시 딴 생각을 했다는 게 미치도록 부끄럽기만 하답니다. 제 나이대 여성분들이 남편과 어색하게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처럼 기념일을 이용해 조금 변화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당신께 큰 사랑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